때는 1860년 청나라가 영국의 제2차 아편 전쟁에서 패하되었다. 1842년에 끝난 제1차 아편 전쟁의 결과인 난징 조약이 부당하다고 느낀 청은 1856년 제2차 아편 전쟁을 벌였다. 하지만 4년간의 전쟁 결과 청나라는 처참히 패하고 만다. 그 결과 조선에서는 청이 박교수로 대표되는 위문 사행단을 파견한다. 신문을 읽어볼까? 청이 영국한테 졌다고? 쉽지 않은데? 아니 지금 우리에게 신고 갔던 청이 영국한테 졌단 말이야. 아 난리 났다. 이거 어떡하지? 지금 조선 안쪽으로는 삼중의 문란 때문에 지금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지금 밖에서는 청나라를 이길 만한 새끼들이 동아시아를 노린단 말이야. 아 너무 심란한데? 오, what is this? 내건 이건데. 청나라에서도 보지 못한 이 신문물을 서양 새끼들은 만들었다는 말이야. 우리도 대화를 위해서라면 서양의 문물을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나는 프랑스 대리 셀부치가 바다에 떠서 우리를 공격한다. 오, 잠시만. 쇠붙이가 바다 위를 떠다니까도 이거 엄청난 기술력인데 우리 조선도 빨리 도입을 해야 할 것 같아. 그렇게 위문 사행단으로 청이 간 박교수는 서양의 신문물을 접하게 되고 1866년 세례된 군함이 조선을 침략하는 광경을 목격한 그는 다시 한번 서양의 기술에 빠지게 된다. 그리고 이를 조선에 들여와 조선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1860년대 박교수가 개화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난 후 시간이 지나 1880년대 본격적으로 개화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김윤식으로 대변되는 온건 개화파와 김옥균으로 대표되는 급진 개화파로 나뉘었다. 아니 김민식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리려는 거야? 일본을 봐. 일본은 임진왜란 전에는 조선 국력에 발끝도 못 미치는 나라였어. 근데 임진왜란이 지나서 성장을 하더니 지금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서 청나라에 버금가는 국력을 가졌다고. 우리도 일본의 메이지 유신처럼 기술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사상과 같이 사회 전반적으로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야 돼. 개혁을 진행을 하지 않자는 게 아니라 모든 일은 순서가 있는데 천천히 개화를 하는 게 뭐가 어렵다는 거지. 일본처럼 이 메이지 유신처럼 급격한 개화를 진행을 해도 되지만 청을 봐. 아니 얘네들은 양무운동 했잖아. 양무운동 뭐야? 서양의 기술만 받아들이고 쟤네들 사상이랑 정체성은 유지를 하잖아. 우리도 따라가자는 거지 그렇게. 우리 조선 500년 역사의 그 정체성을 그냥 버려? 미친 소리 아니야? 아니 언제까지 기다리겠다는 거야?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기다리다가 때를 늦추면 어떻게 할 건데? 그리고 전통과 정체성을 지키자는 건 그냥 핑계 아니야? 솔직히 말해서 너하고 김윤식이랑 민씨를 들어봐. 지금 힘을 잡고 있는 기득권 세력이잖아. 그러니까 이 힘을 놓고 싶지 않아서 개화를 밀는 거 아니야? 아니 무슨 당시 정계를 잡고 있던 명성황후로 인해 급진 귀화파는 좀처럼 힘을 쓰지 못한다. 그리고 이모군란 이후 청의 간섭이 더욱 심해지자 급진 기화파는 이에 대해 더 큰 불만을 가지게 된다. 아니 이번 이모군란 진압 때도 말이야. 우리 청 개입을 너무 많이 해줬어. 이 도움을 어떻게 갚을 거야? 우리 청이 좀 조선에 개입을 해도 돼? 네, 이번 일은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하면 청하고 싶은데 원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좋았어. 그러면 우리 청이랑 조청 상민 수립 무역 장정을 맺자. 그냥 간단히 설명해서 우리 청이 취업권을 행사할 수 있고 우리 청나라 어민들이 조선 영해에 들어가서 업을 진행할 수 있어. 어때? 그러시죠. 잠깐만, 도대체 민씨는 무슨 생각인 거지? 아니 또 청나라한테 표준을 외쳐있다는 거야. 애초에 대화를 하고 싶은 생각은 맞아.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야? 우리 가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마음만 같아서는 싹 밀어버리고 우리가 직접 개화를 했으면 좋겠는데 말이야. 그리고 신문지 같은 것도 좀 없어져야 될 것 같아.
맞아, 정치 체계도 바뀌어야 된다 생각해. 어차피 왕이 혼자 다 해먹을 거 개혁을 할 거면 우리도 입헌군주제 내각제를 도입해서 능력 있는 사람이 나라를 다스려야 할 텐데. 맞아. 정치 체계도 바꾸는 김에 그 청으로부터 벗어난 자주적인 국정 운영도 진행해야 할 것 같아.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과의 협력이 필수적일 것 같아. 근데 그래서 우리 사상은 어떻게 펼칠까? 우리 이번에 일본과의 차관 교섭도 실패해서 입지가 약해졌는데 그냥 들이박는 거 어떨까? 정변을 이렇게 하려고? 좋지. 근데 그러면 뒷배는 누가 봐줄 거야? 아니면 아까 내가 말했던 대로 일본의 도움을 받아보는 게 어때? 좋은데? 우리 일본은 메이지 유신으로 동아시아에서도 강대국 반열에 오르게 되었어. 근데 좀 더 근대적 국가로 성장을 더 하고 싶은데 요즘 들어 조선에 대한 총의 간섭도 너무 좀 세고 이걸 어떻게 견제하면 좋지? 안녕하세요. 저는 급진계약파의 김옥균이라고 합니다. 제가 전화를 드린 이유는 다름 아니라 일본 공사에 도움이 필요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저희 급진계약파는 저희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정변을 일으킬까 합니다. 마침 조선에 주둔한 청나라의 군대가 베트남 파병을 위해 대부분이 철수를 하여서 이처럼 좋은 상황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혹시 모르니까 일본 공사관에 군사적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변을 일으킨다. 그리고 청나라군도 철수를 했다고. 그러면 우리도 지원을 해서 딱히 뭐 해를 벌고 하진 않으니까 좋아. 그렇게 일본군의 지원을 약속받은 급진기합파는 1884년 10월 17일 날 정변을 일으키기로 계획한다. 지금이다. 청나라군이 물러난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계획을 실행해야 할 때이다. 우정국 연회에서 행동을 개시하자. 큰일 났습니다. 지금 우정국 총회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어서 경호궁을 피신하셔야 됩니다. 무슨 일이요? 정변이라니. 지금 친청파와 청나라군이 합작을 하여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전하의 신변 보호를 위해 저희와 함께 가셔야겠을 것 같습니다. 믿어주십시오. 그렇다면 좋다. 가자. 우정총국 축하연에서 거사를 일으킨 갑신정변 주모자들. 그들은 먼저 일본 공사관을 찾아 일본군의 군대 지원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한다. 확답을 받고 나서야 창덕궁으로 향한 그들은 침전해 있는 고종을 깨워 우정국의 변고가 일어났으니 서둘러 함께 자리를 피할 것을 청한다. 창덕궁을 나선 정변 세력들은 고종과 명성황후를 창덕궁 근처의 경우궁으로 피신시킨다. 갑신정변 주모자들은 비밀리에 훈련시킨 사관 성도들과 행동대원 40여 명을 현전 앞에 세우고 일본군 150여 명은 대문 안팎에 배치해 경우궁 수비에 만전을 기한다. 거사 이튿날 새벽, 군사 지휘권을 가진 신군영 대장 윤태준, 이조연, 한규직, 권력의 핵심 실세인 조영아, 민영목, 민태호 등을 국왕의 이름으로 불러들여 처단했다. 고종의 만류에도 서슬퍼런 칼날은 멈추지 않았다. 김옥균을 비롯한 정변 주도자들은 신속하게 새로운 내각을 발표한다. 개화당 인물들을 중심으로 흥선대원군 계열의 종친과 왕실 외척, 범개화 세력이 개형 내각에 임명됐다. 한편 정변의 실상을 파악한 명성황후는 끈질기게 창덕궁 환궁을 요청한다. 이에 일본 공사는 일본군 병력이면 충분히 청군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다며 환궁에 무게를 싣는다. 오후 5시, 결국 정변 세력들은 고종의 환궁을 결정한다.
오늘부터 우리 조선은 새롭게 태어난다. 현 시간부로 우리 급진개혁파는 개혁정강 14개조를 공표한다. 새로운 개혁 구상을 담은 혁신 정강을 반포한 정변 셋째 날 오후, 명성 황후와 비밀리에 연락을 취한 청나라 군대가 1,500명의 병력을 앞세워 창덕궁을 공격해 들어왔다. 개화파의 행동대원들은 청군에 맞서 격렬한 전투를 벌였다. 하지만 창덕궁 바깥 수비를 맡은 좌우 영군 1,000여 명이 청군에 합류하고 일본군이 철병을 하면서 청군의 무력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다. 그렇게 김옥균과 급진 기합파가 계획했던 정변은 3일간 이루어지다가 청나라의 개입으로 끝나게 되었다. 그리고 급진 기합파의 주요 인물들은 일본으로 망명을 가게 되었다. 그리고 급진 기합파의 부재와 정변의 역량으로 한동안 개화 정책이 위축되었다. 그리고 정변의 역량을 준 일본과 청나라와 추가적인 조약을 맺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도와주기로 했고 딱히 도와주진 않았어도 우리 공사관이 불타면 어떻게 할 거야? 또 뭐 일본인에게도 피해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빨리 홍상주랑 맺고 배상금 지불하도록 해. 일본 우리끼리라도 텐진 조약을 맺는 거 어때? 그러니까 우리끼리 서로 돕고 하는 거지. 아니 급진개혁파들 때문에 조선에 대한 간섭이 더 심해졌어. 우리는 언제쯤 다른 나라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렇게 조선의 청과 일본의 개입이 심해지자 조선도 청의 간섭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 마침 제2차 아편전쟁의 중지를 맡으며 중국에게서 연해주를 받아온 러시아가 눈에 들어온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아편전쟁 때문에 연해주가 러시아에 넘어왔어. 러시아도 청나라를 이긴 영국의 버금가는 강대국이라는데 러시아랑 접선을 해보면 우리도 간섭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본전인데 한번 접선을 해봐야겠어.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선입니다. 갑신정변 이후 청나라의 간섭이 너무 심해져서 이를 벗어나고자 러시아에게 조언을 드렸습니다. 혹시 저희 조선과 강화를 맺을 생각 있으신가요? 우리도 마침 부동항 확보와 세력 확대를 위해 남하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아주 잘 됐네. 우리의 외교관 카를 베베르를 파견하겠네. 우리가 러시아에서 보낸 외교관 카를 베베르입니다. 맞습니다. 러시아와의 좋은 관계를 위해서 멀리서 왔습니다. 당시 러시아와 영국은 그레이트 게임을 하고 있었다. 이들은 유라시아 전역에 패권을 두고 경쟁하고 있었다. 북쪽에 위치한 러시아는 남한을 위한 부동항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었고 영국은 다른 강대국이 아시아로 세력을 확장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이 과정에서 아프가니스탄, 인도, 중국 그리고 발칸 반도 등에서 충돌을 했었다. 그리고 조선으로 세력을 확장하려는 러시아를 보고 영국은 심각성을 느끼고 조치를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더 이상 러시아의 남한을 지켜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황해와 동중 국해로 확장하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이제 이 땅은 제 겁니다. 이처럼 급진 개혁파가 추구하던 청의 간섭에서 벗어난 급진적인 개혁은 오히려 다른 서부 열강들이 조선에 간섭을 끼치게 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불러일으켰다. 갑신 정변이 끝나고 조선은 청, 일본과 조약을 맺었고 이를 해결하고자 러시아를 개입하도록 했지만 이 과정에서 영국이 검언들을 불법 점거하는 등 간섭과 서부 열강의 영향이 점점 더 심해졌다. 이를 해결 위해 미국에서 돌아온 6.1주는 어디에도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중립 화론을 구상하였지만 서부 열강의 영향 아래서는 벗어날 수 없었다. 급진 개혁파가 시행한 갑신 정변은 일본에 지나치게 의존하였고 시민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지 못한 것이 한계로 적용했다. 하지만 근대적 개혁을 추구하여 조선의 근대화와 개방에 큰 영향을 끼쳤고 일시적으로 개화가 위축되었지만 근대학교 설립 가보 개혁 등에 큰 영향을 끼쳤다.